소개해드릴 사연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 대신 한국 여행을 선물 받았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인생의 보물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친구란 존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황이 힘들수록 우정은 믿기 힘든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에겐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릴 때 옆집에 살아서 학교를 가기 전부터 친구가 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 각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제가 베벌리 힐즈로 이사 가게 되었거든요.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서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새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땐 지금처럼 핸드폰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너무 어려 이메일을 활용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10살 인생의 5년을 함께한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다 보니 세상을 모두 잃은 것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에요. 그런 절 보는 부모님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살던 곳이 쿨지였는데 베벌리 힐즈에서 약 5마일 정도 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원한다면 언제든 둘은 만날 수 있다는 소리에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덕분에 사는 환경이 달라졌어도 카미와 우정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생이 된 이후 아빠에게 자동차를 선물받아 카미 집에 더 자주 놀러 가기도 했죠.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베벌리 힐즈에 살지만 카미는 먼 곳으로 이사 갔어요. 카미가 대학교를 다니며 만난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제가 사는 곳과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었어요. 물론 1년에 몇 번 시간을 내 일부러 카미가 사는 곳을 방문하기도 했답니다. 카미는 결혼하고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휴일에도 장사를 하는 바람에 저를 만나러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에 반해 전 결혼하고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죠. 운동을 하거나 미용실에 가고 쇼핑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종종 친목 모임을 하는 정도가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미를 보러 가는 건 주로 저였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카미는 항상 반갑게 절 맞이해 주었고 가끔은 며칠씩 머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위기가 있었답니다. 아마 미국 말고도 세계적으로 위협적이었던 전염병을 모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처음엔 세상 끝이 온 것처럼 당혹스럽고 온전한 일상을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워낙 규모가 커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집 안에 있어도 머물 공간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카미와 전화 연락만 하고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감염될 위험성을 생각해야 했을 시야이엘리까요. 제가 감염자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감염자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되었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굳이 만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통화를 하던 카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늘 생기 있는 목소리로 반가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걱정되는 마음에 화상 전화를 걸었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카미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전화를 받은 카미는 생각보다 표정이 밝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한창 바빠야 할 가게에도 손님이 하나 없이 카운터에 힘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카미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나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 않으니 가게를 찾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죠. 그나마 가끔 포장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혹이나 하는 마음에 문을 항상 열어두지만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10테이블 이상 받는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전 단순히 쇼핑을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카미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는데 벌써 5달이나 밀리기 시작해서 너무 벅차다고 카미는 참지 못한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전 카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카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으면 진작 이야기하지. 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타박했죠. 친구 좋다는 건 도울 수 있다는 건데 가게 월에도 빌려달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카미에게 존재감이 없었냐고. 서운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카미는 제가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았대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 있지만 스스로 버티고 잘 이겨내고 싶었다고요. 카미다웠어요. 전 카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카미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죠. 한 고비를 넘겨 마음의 짐은 던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진 매출이 좋지 못한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르게 매출의 변화가 없자 카미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어왔어요. 이미 빌려서 말을 하기 쑥스럽지만 그나마 전보다는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버티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전 흔쾌히 알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은 카미가 바라는 대로 되지 못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늘었죠. 하지만 월세를 온전히 감당하긴 어려워 보였어요. 전 카미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과 다르게 카미는 저를 대할 때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할 수 없었죠. 전 워낙 친한 친구여서 애당초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말은 빌려줬다고 했지만 그저 카미의 상황이 나아지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냥 준 돈이라고 전 생각하지만 카미의 자존심을 생각해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돈의 액수가 커진 만큼 카미는 저에게 부담을 느끼고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예전보다 거리도 많이 활성화되었죠. 카미가 이젠 월세를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재촉한다고 느낄까봐 먼저 전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미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받았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카미의 목소리는 상당히 흥분된 것 같았어요. 그 들뜸이 저에게도 전해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카미는 자신의 딸 제시카가 한국문화 페스티벌 댄스 대회를 나가 1등을 했다고 자랑했어요. 전 마치 제 딸이 우승을 한 것처럼 환호성을 보냈죠. 카미 딸 제시카는 어릴 때부터 한국 가요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겨우 초등학생이었지만 웬만한 성인 부럽지 않은 한국어 실력도 갖추고 있었죠. 그런 제시카가 한국문화 댄스 대회에서 우승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제시카 덕분에 카미가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 기뻤고요. 카미는 제시카 덕분에 한국 패키지 여행권이 생겼다고 덧붙였어요. 전 축하한다고 진심을 전했죠. 카미는 이렇게라도 짐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다소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전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 짐이라는 게 제가 빌려준 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우체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카미였는데 며칠 전 말했던 한국 패키지 여행권이 들어있었죠. 그제서야 카미가 했던 말을 이해했어요. 바로 카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여행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시카의 노력이고 제시카가 아니더라도 카미가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의 생각을 전했죠. 하지만 카미는 완강했어요. 이제 장사가 잘 되어가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지만 아직 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한국 여행권으로 여행을 가는 거라고 말했죠. 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반대하면 카미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다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한국 여행을 카미 대신 가게 되었답니다. 카미 때문에 뜻하지 않은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처음 가는 한국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카미 딸 제시카가 상품으로 받은 여행권이라 더 알차게 보내고 와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가이드였는데요. 제시카가 받은 상품은 패키지 상품이어서 세 팀이 단체로 움직이는 여행이었어요.
미국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가이드가 공항까지 마중 나왔더라고요. 가이드가 공항까지 마중 나온 덕분에 별도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숙소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오기 전 일정을 살짝 변경해서 원래 예정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는데요. 다른 팀이 다음날 정오는 지나야 도착한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는 패키지 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청계천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은 도심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다르게 작은 하천이었는데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어우러진 모습이 멋스러웠어요. 답답한 도심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여행 갔던 시기가 가을이었는데 가을밤 정겹게 어우러지는 길거리 노래가 한창이었어요.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 무슨 뜻을 담은 노래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목소리가 상당히 감미롭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남편과 청계천 계단에 앉아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본격적인 한국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둘러본 곳들은 다양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궁궐인 경복궁은 한국에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은 무조건 가봤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명동이나 강남 등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서울의 곳곳은 아주 활기찬 느낌을 주었는데 특히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짜 한국을 경험했다는 점이었답니다. 진짜 한국이라는 말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은 패키지와 상관없던 곳이거든요. 패키지 여행으로 한국에 온 관광객 중 두 번째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는 패키지가 좋아 선택했다는 제이미는 한의원 때문에 중간에 자율 일정을 넣었더라고요. 저와 성격이 비슷해 금방 친해졌는데 한의원에 같이 가보자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풀잎을 태운 듯한 냄새가 나는 한의원은 제가 다녀본 병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면이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 때문에 제이미를 따라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어로 진료를 봐준 한의사는 몇 가지 질문과 손목에 손을 올린 것만으로 제 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혹시 손이 저리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어깨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린 게 잘 때마다 심해지거든요. 남편에게만 말했던 통증인데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고 물어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며칠 침을 맞으면 나아질 거라는 말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침에 출발하기 전이나 숙소에 도착한 이후 꾸준하게 한의원에 들러 침을 맞았어요. 처음엔 아팠는데 두 번째 맞을 땐 맞은지도 모르게 금방 놓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번 더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습니다. 신기하게 한국에서 마지막 잠을 잘 때부터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항상 잘 때 오른쪽으로 누우면 팔이 저려 자다가 중간에 깼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거 없이 아침까지 쭉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팔이 저린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병원에 방문해 엑스레이도 촬영하며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죠. 운동 부족이라는 말에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지냈죠. 한국 한의원에서는 단 며칠 만에 제 불편함을 낫게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전 카미 덕분에 방문한 한국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주로 유럽 쪽으로 갔었어요. 그중 자주 가더라도 늘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지냈죠. 카미 덕분에 한국에서 오랜 고질병 같은 손 저림도 나았어요. 여유로운 풍경의 도심과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서울은 정말 매력 있는 도시였고요. 자유 일정이 있던 날 제이미를 따라 지하철도 탔었는데요. 렌트 남편과 전 다음에 한국에 여행 오면 패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편리했고 서울의 모든 곳을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닌 여행 중 단연코 한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며 기분 좋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사회적 분위기도 몇 년 전과 같이 많이 활기차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카미의 식당에도 손님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죠. 바빠질 게 눈에 보여서 카미에게 말했어요. 더 바빠지기 전에 한국에 함께 여행 가자고요. 내 덕분에 너무 좋은 구경을 했기에 너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지난번 상품으로 받은 여행권은 사실 제시카가 가는 게 맞았다고요. 여행 경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죠. 다행히 카미는 저희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오랜 친구인 만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진 거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카미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시 찾았답니다. 카미에게도 한의원에 가자고 말했어요. 식당 일을 하며 카미도 잔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병원에서 별다르게 아프다는 소견을 받지 못했기에 아마 한의원에서 아픈 곳이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전 그 모습이 또 신기하겠죠. 오랜 시간을 알았지만 카미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 한국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안전하고 볼거리도 많고 잔병까지 고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데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돈을 선뜻 빌려준 이 미국 여성은 예상치 못했던 한국 여행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행을 통해 몇 년간 고생했던 통증과 불편함을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들의 우정이 더욱 끈끈해지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